지방 투 서울이라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 속에서 수도권은 거래 규제,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등등 거래와 관련해서는 뭐 역대 최대의 수준의 그런 규제로 가고 있지만 기저에 있는 그런 기대감을 근본적으로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그걸 통해서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저도 연간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부심 채널은 12월 1일에 연간 전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채국장, 주식을 다룬 채국장은 12월 4일에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청은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톡방에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링크를 드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 저랑 같이 톡방 생활 하시면서 전반적인 질문들을 다 Q&A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안내는 링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간 전망과 함께 채부심 채국장이 간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채부심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11호 대책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뭐 약발이 다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간 동향으로 주택 가격이 과거보다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발 다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낼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좀 잡은 것 같죠. 2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나온 건데,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전주보다 확대가 됐고요. 이게 627 나오고 나서는 시장에서 정책이 곧바로 작동을 했는데, 11호 대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토어제를 신청한 건수도 많은데 거래는 막 8, 90% 줄었지만은 신청건이 많은 것을 보면은 그 정도의 어떤 뭐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11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11호 그 자체는 결국 후속 대책이 나와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후속 대책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를 못하는 거죠. 이제 헤럴드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실었어요. 주택거래 줄었다는 것이 천만에, 이런 제목이고 서울 내 밀린 허가가 4,070건이나 된다. 이게 토어제가 만든 착시 효과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사 중에 일부 발췌하면은 실거래 통계만 보면은 거래가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통계상 착시고, 토어제 신청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실거래가가 몇 건에 불과해서 이제 실제 거래에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것이 제 인터뷰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정부 공급 후보지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간을 봐야 되는 그런 부처가 아니고, 그냥 대책을 처음부터 낼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냈어야 되는데, 그냥 결국 이 모든 사단은 97 공급 대책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97이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막 다시 상승으로 전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욕을 많이 먹었던데, 결국은 97 이후에 달라진 게 크게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11호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조금밖에 안 됐지만은 97이 나온 지는 벌써 2달이 넘은 거고, 97 대책이 실패했다는 거는 그냥 다음 주 아니면 거의 그 당일날 알 수 있었을 건데, 그거가 이 시점 되고 나서 이제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12월 달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또 나올까요? 결국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3개월이 정책 실기에 따른 그런 3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월에 그러면 공급 대책이 나와가지고 시장 안정이 될까요? 지금 시장에는 어떤 생각들이 이제 사로잡히고 있냐면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준공을 인허가로 바꾸고, 이재명 정부는 준공을 착공으로 바꾸고, 인허가나 착공은 주택 준공의 선행지표이지 주택 준공의 동행지표가 아닙니다. 주택이 준공되지 않으면은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채굴되는 기름이 필요한 건데, 저희 이제 기름 시출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름값이 안정화가 된답니까? 게다가 착공이나 인허가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과거 윤 정부에서 인허가 목표가 굉장히 높았지만 연평균 30만 호였고 수도권은 158만 호였는데, 그게 실증으로 보니까 연평균 15만이었죠. 그럼 연평균 30만 하겠다는 게 연평균 15만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 반토막이 난 거에 대해서 왜 반토막이 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같은 포맷으로 같은 표로
그리고 잠깐 거쳐가는 국토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냥 본인 정치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주택시장만 7천조가 넘는데 그냥 잠깐 자기 정치하다가 넘어갈 사람을 여기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죠?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을 다루는 그 부처의 수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국토부나 국토정책의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고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김윤덕 장관 체제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결국 김윤덕도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많잖아요. 내년 선거 때. 그러니까는 그 어떤 대책이 나와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공급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다시 실패가 벌써 한 번 97로 나왔고 12월도 만약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12월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미 한 번 기회를 줘가지고 또 뭘 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컨센서스 하단을 때리게 되면은 그때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부동산 대책이 11호 대책 나왔을 때 이거는 시장과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쟁을 선포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래서 저의 지금 생각은 97 이후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민주당이 약간 뭐 이렇게 하면서 헤게모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용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던 보금자리 정책류의 그런 혁신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혁신이란 거는 지금 시점에 과거의 혁신이 지금 혁신 아닐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은 12월 대책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12월 대책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주택시장 안정은 완전 요원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냥 시장은 거래가 불편할 뿐이지 지금 그 밑에는 결국에는 수도권 투 비수도권이라는 그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는 거잖아요.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도도한 흐름 속에 수도권 과잉 과밀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고 과잉 과밀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산 도시기능의 해제 및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방 투 서울이라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 속에서 수도권은 거래 규제,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등등 거래와 관련해서는 뭐 역대 최대 수준의 그런 규제로 가고 있지만 기저에 있는 그런 기대감을 근본적으로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나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97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여줬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수요 정책, 공급 정책, 그다음에 조세도 있고 조세는 장기간의 수요 정책이죠. 장기간의 공급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다면은 수요 정책단에서 대책을 냈을 때 일부 먹혔지만 장기화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나 단기간의 수요는 금융대책으로 묶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 투 서울이라는 머니무브 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공급은 약발이 없었고 결국 이제 남은 건 조세와 공급 부분인데 공급이 실패했으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 모든 것은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첨예한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한 높은 고위 공무원들, 고위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정책을 통해서 실패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뷰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다고 뭐 막 과열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은 세간에서 2022년 같은 그런 시장 안정 분위기를 기대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